앞서서 이슈 10분 체크에서 저희들이 확인했듯이 최근 창업계의 트렌드는 바로 1인, 이 소자본 창업입니다. 평생 직업이 없어진 요즘에 사회에서 창업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시시각각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전대학교 호텔조리외식 계열 강병남 교수, 그리고 천안 꽈배기 김대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최근에 1인 소규모 창업이 계속 인기죠? 예. 네. 어느 정도 인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규모 창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네. 손쉽게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뭐 인형뽑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다음에 요즘 뭐 그 세탁소, 코인 세탁소, 코인 세탁소, 예, 노래방, 코인 노래방. 예. 창업이 쉬운 부분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런 명예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예. 분들인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명예퇴직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청년 창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추세 같습니다. 우리 김대영 대표님은 실제로 그쪽 현장에 계시니까 네네. 실제로 주변에 보셔도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네, 창업이?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소자본으로 이렇게 소규모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고 또 다른 부분에 투자하긴 또 리스크가 많고 그래서 이 어떤 1인 소자본 창업이 인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제가 보는 소자본 창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용이 좀 조금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금방 좀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코인 노래방이라든가 코인 세탁소는 한 몇 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더 들겠죠? 예. 보통 한 3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그래요? 예. 내부 인테리어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 정도면은 이제 하여튼 간에 많은 돈은 못 벌더라도 예.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인 것 같군요. 그래도 위험 부담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위험 부담 때문에 소규모 자본이라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소자본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첫째는 그것 네. 때문에 또 오히려 이렇게 피해보는 이렇게 실패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대영 대표께서는 지금 천안의 명물이라고 소문나 있던데요. 네. 그 사업을 처음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네,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원래 패션 대기업에서 MD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MD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제 해외 출장도 잦았고 네. 특히 패션 선진화인 유럽에 자주 다녔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즐겨 이렇게 먹거리를 유심히 이제 관심 있게 본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스페인 사람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제 추러스를 만들어 파는 걸 봤어요. 추러스요? 네, 우리 국내에도 있잖아요. 네, 추러스. 있습니다. 예. 국내도 아주 유명하죠. 예. 네. 사실 추러스라는 거는 스페인의 이제 디저트를 이렇게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겉은 이제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그런 네. 맛있는 그런 이제 추러스였죠. 그거를 유심히 이제 보다가. 관심 있게 보다가 저는도 이제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고 또 이제 개인 사업을 좀 하다가 네. 역시 그때도 또 역시 제가 또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 패션 의류 사업을 했는데 네. 몇 번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실패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패를 이제 크게 당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이제 지방에 있는 주유소에서 네. 한 10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기름도 넣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그런 이제 추러스라는 거를 우리나라 이제 좀 제가 이제 맞는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이런 꽈배기가 탄생이 됐습니다. 꽈배기도 역시 찹쌀을 가미하고 여러 가지 곡물도 넣었지만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아주 정직한 그런 맛있는 꽈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김 대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수님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이게 소규모 자본으로 처음에 이제 지금 많이 확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도 수출한다. 처음에는 이게 소규모 자본으로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300만 원 했습니다.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처음에 전통 시장에 진입을 해서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때 마침 시장에 상인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상인대학을 제가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또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고
전에 아셨던 네, 교수님. 상인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교수님께서 지역적인 이런 전통시장이나 어디든 먹거리가 가면은 항상 명물이 탄생돼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어떤 가슴속 깊이 와 닿게 느껴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를 명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뭔가 좀 백그라운드, 명물화를 백그라운드 아이디어를 주셨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렸습니다. 한 번도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그런 이게 결국 아이디어를 이제 김 대표님 300만 원 갖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디어를 갖고 소규모 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복고풍 열풍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즈음해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아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대영 대표님께서 이 까베기를 비롯해가지고 네. 요즘 또 뜨고 있는 것이 보니까 그 호떡 있잖아요. 호떡이요? 네, 호떡이 재해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씨앗 호떡이라고. 씨앗 호떡. 예, 예. 그건 어떤 겁니까? 제가 안 이제 사먹어봤는데. 호떡 안에다가 이제 씨앗을 넣어가지고 같이 접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묵 같은 경우도 좀 대단하지 예, 않습니까? 요즘 어묵은 많이 파는 것 예, 같더라고요. 어묵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 그동안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이런 추세 같습니다. 그때 우리 김 대표님 시장에 가셔서 상인대학 강의하셨을 때 어떤 얘기 하셨던 거예요? 저는 까베기를 팔더라도 뭔가 차별화해야 된다. 근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차별화냐면 시장에 있으니까 의뢰껏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는 가장 잘하는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생간임을 투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돋보이는 이런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것이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였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전통 시장이지만 대형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정말 첫째는 이제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모든 고객들은 다니면서 네. 그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누구나 다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누구나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먹거리에는 첫째는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까베기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네. 4년 전에 하셨나요? 몇 년 전에? 네, 4년 됐습니다. 그때 바로 잘 됐어요?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고전도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뭐 주변에 뭐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구석진 데서 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하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음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꽈배기를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주변에 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제 이제 노점 앞에 뭐 네, 상인들이 이제 고객들이 안 다니니까 홍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사신 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인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강의하시는 말씀 중에도 네. 이제 맛있으면은 첫째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방법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다 이제 교육을 받고 물론 저도 이제 대기업에 근무할 때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네.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심어주셔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소문이 나고 또 네. 언론에도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꽈배기가 탄생됐습니다.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처음에 창업했을 때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지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1인 소규모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겪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확률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예, 네. 최근에 그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네. 2005년도에 6,300개가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네. 그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된 종목들을 보면은 네. 거의 약국이 좀 대부분 이렇게 약국이요? 예. 약국이 약사분들이 면허증을 갖고 하는 거죠. 예. 그건.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이라든지 음식점업입니다. 예식업입니다. 음식점업도 예, 어렵습니까? 예. 그 대부분의 지금 뭐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러면 창업을 했다가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약국은 아무래도 뭐 안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뭐 제가 약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음식점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변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점 창업은 너무 쉽게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음식점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너무 쉽게 도전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창업하다 보면 이게 좀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예. 남이 잘 되는 분야보다도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우리 김 대표도 그렇게 시작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꽈배기 저는 사업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네. 이제 패션하고 이런 뭐 이렇게 글쎄 먹거리, 말이에요. 간식거리하고는 전혀 이렇게 뭐 이제 틀린 방향이지만 네. 그래도 제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안을 했고 네. 또한 이제 맛을 내는데도 여러 실패를 겪고 여러 번의 그 실패를 겪었지만은 누구나 다 창업을 처음에 할 때는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성공이라는 확률은 불과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한 창업을 한 다음에는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됐고 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좀 하다 보면은 이거 될까 말까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막 걱정 근심 걱정 내지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초심이 중간에 다 초심을 잃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제 하다는 이제 의지력이 갈수록 이제 뭐 매출액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네. 투자는 자꾸 들어가는데 뭐 소자본이지만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 이익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초심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때는 하면서 사실은 매출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은 저는 결국은 인내를 네. 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중간에 그럼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은행에 뭐 대출 내지는 뭐 융자 같은 거 절대로 없고 제가 옛날에 이제 사업을 했을 때 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담감이 너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 이제 실패했을 때 뭐 대출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 회사는 뭐 대출이라는 건 전혀 없다. 그래요? 은행에 빚은 없다. 지금 신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갖고 계신 거죠? 지금 93개 이렇게 4년 만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저는 원칙 중심을 하고 있다 이런 원칙. 이야기죠. 중요한 거네요. 예,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원칙 중심으로 참 성실하게. 어떤 원칙을 지켰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심히 뜁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위생적으로 하고. 위생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A식업의 가장 성공 요소는 또 맛 아니겠습니까? 네. 맛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다른 분하고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꽈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1,000원이니까 멀리니까 저희 집 가보질 않아갖고. 네, 저희는 이제 비록 이렇게 꽈배기가 단돈 700원이지만은 네. 꽈배기를 하나 드시러 오신 분이 뭐 고객들한테도 저희는 항상 진짜 백화점에서 고객이 대하듯이 저희는 항상 고객들한테 하여튼 정중하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많이 갖고 있을 테고.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거나 그런 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A식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이라고 그럽니다. 예, 첫째도 상권이고 둘째도 상권, 셋째도 상권. 예. 자기가 이제 입점하려는 점포에 대해서 뚜렷한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고객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고객이 과연 누구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잠깐만요. 그런 부분.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상권 분석은 이제 네.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주변의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자기 하고자 하는 업종이 전부 다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실제로 발로 뛰어봐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권조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무신 세 컬레가 떨어져야만이 상권조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계속 다녀보고 그래야 되는군요. 진짜 그러니까 몫인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다음에 고객이 누군지 몰랐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이제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객단가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3,000원짜리 팔 건지 아니면 3만 원짜리 팔 건지 하는데
대부분의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단가를 원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주변 한계를 봤을 때에 3,000원짜리 팔면 가장 쉽게 팔 것을 3만 원짜리 팔다 보니 고객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층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 대표 교수는 지금 700억 가격이 7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객 타겟을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 즐겨 먹을 수 있는 같은 대표 네. 그런 간식거리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그렇게 고객 타겟을 하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제가. 예, 세 번째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 지역과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삼박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걸 준비하려면은 갑자기 한두 달 전에 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네요. 자, 김 대표 교수는 지금 이제 하여튼 4년 만에 하여튼 지금 그 프랜차이즈가 90개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넓히셨는데 네.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네. 좀 경험에서 입각해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창업을 하시려면은 첫째는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수익성, 네, 또한 지속성, 네. 안정성, 그다음 관리. 이 4가지 요소를 철저히 이렇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네. 어디 회사마다 정말 이 회사가 이 아이템을 제가 창업을 해서 팔았을 때 수익은 네. 얼마나 남고 또한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건지 또한 네. 안전한 먹거리인지 또한 회사가 이 아이템 자체가 이제 보통 아이템 자체는 뭐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뭐 핫한 네. 아이템도 있고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정말 진짜 오랫동안 내가 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가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도 확인을 받으시고요. 네. 또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분석도 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일정 성공하셨으니까 좀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수익성, 생각합니다. 안정성, 지속성, 관리 들어가야 관리. 됩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도요. 네네. 예. 그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패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분들은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은 네. 초심을 항상 잃어가지고 그런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관리가 안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전대학교 강병남 교수 그리고 천안꽈배기 김대영 대표 모시고서 창업에 관한 얘기 말씀 들어봤습니다.